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패배 직전의 나치 독일은 전세를 뒤집어보려고 정말 온갖 기상천외한 비밀 무기들을 개발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나치 독일의 비밀 무기 프로그램에 얽힌 신화는 뭐고 또 그보다 더 이상했던 현실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깊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많은 분들이 게임 콜 오브 듀티 좀비 모드에 나오는 분더바페 DG2를 기억하실 거예요. 화면을 그냥 가득 채우는 번개를 쫙 하고 쏘는 그 무기 말이죠. 이거 정말 나치가 만들었던 걸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해서 히틀러가 그렇게 자랑했던 경이로운 무기의 실체가 뭔지 알아볼 겁니다.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무기들부터 좀 기괴하긴 해도 실제로 만들어졌던 병기들, 그리고 전쟁의 역사를 바꾼 진짜 게임 체인저들까지 쭉 훑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노력이 대체 왜 실패로 돌아갔는지도 한번 짚어보죠.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모두가 가장 궁금해했을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자면 아쉽게도 그 번개총은 완전히 허구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상을 하게 된 배경에는요. 패배 직전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던 나치의 실제 비밀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 기괴한 발명품들이 나오게 된 건지 그 역사적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더바펜, 우리말로 하면 경이로운 무기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말은 선전의 대가 요제프 게벨스가 만들어낸 선전 용어였습니다. 전쟁 자원도 병력도 바닥나기 시작하니까 국민들한테 걱정 마라. 곧 엄청난 신무기가 나와서 모든 걸 뒤집을 거다. 이런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말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절박함이 낳은 허상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걸 진짜 계획했다고 싶을 만큼 황당한 무기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 문구 한번 보세요. 바닷물을 끓이고 도시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 있는 무기.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게 바로 나치 과학자들이 실제로 꿈꿨던 태양총이라는 무기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들의 망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무기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냐면요. 태양총은 지구 궤도에 거대한 거울을 띄워서 햇빛을 한 점으로 모아 공격한다는 개념이었는데 완성까지 100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답니다. 또 음파대포나 소용돌이 대포 같은 것들도 작은 모형으로 실험할 땐 그럴듯해 보였지만 막상 실물 크기로 만들자마자 온갖 문제에 부딪혀서 결국 다 폐기됐죠. 정권의 절박함이 과학적인 현실 감각까지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자, 이제 순수한 상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설계도를 뚫고 현실에 등장했던 무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대포 슈베러 구스타프입니다. 무게가 무려 1350톤, 7톤짜리 포탄을 47km 바깥까지 날려보냈다고 해요. 이 대포 하나를 움직이는데 수천 명의 병력이 필요했다고 하니 사실 실용성보다는 이 거대함 자체로 힘을 과시하려 했던 나치 정권의 집착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무기였습니다. 3위는 호르텐호 229입니다. 와, 디자인이 정말 미래적이지 않나요? 꼬리 날개가 없는 이 독특한 모양은 세계 최초의 제트 추진 항공기였는데요. 더 중요한 건 매끈한 디자인 덕분에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현대 스텔스 기술의 할아버지격인 시대를 너무 앞서간 기술이었죠. 2위는 골리앗 궤도형 지뢰입니다.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무선 조정 자동차 RC카 생각나시죠? 딱 그거에 100kg짜리 폭탄을 싣고 적진으로 돌진시키는 무기였습니다. 연합군이 괜히 딱정벌레 탱크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이스틱이랑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연합군 병사들이 그 선만 싹둑 잘라버리면 그냥 깡통이 돼버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리고 1위는 프리스 X입니다.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무선으로 유도되는 활공폭탄.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스마트 폭탄의 직계 조상인 셈이죠. 실제로 1943년에 실전에 투입돼서 연합군 전함들을 정확하게 타격하고 큰 피해를 줬습니다. 기술적으로 시대를 앞서간 정말로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공상과학 같은 무기들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현대 군사기술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나치의 진짜 발명품들로 한번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스타버 44,
세계 최초의 돌격 소총입니다. 기관단총처럼 연사도 되면서 소총처럼 멀리 나가는 이 혁신적인 설계는 너무나 성공적이어서요. 냉전 시대의 상징인 AK-47이 바로 이 총의 영향을 직접 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총열을 구부려서 격뒤를 쏘게 만들거나 등에 커다란 배터리를 메고 사용해야 했던 초기 야간 투시경 같은 귀괴한 시도들도 있었죠. 그리고 V2 로켓이 있습니다. V2가 런던을 공격하기 시작한 시점이 1944년 9월, 그러니까 전쟁이 거의 끝나가던 때였어요. 이 시점을 보면 알 수 있죠. V2는 전략적으로 전세를 바꿀 무기가 아니라 민간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테러 무기였다는 걸요. 하지만 V2가 남긴 기술적인 의미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었고 대기권을 넘어서 우주 공간에 도달한 최초의 인공물이었거든요. 이 기술이 결국 전쟁 후에 미국과 소련의 손에 넘어가면서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과 핵미사일 개발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나치가 온갖 귀괴하고 비현실적인 아이디어에 자원을 낭비하는 동안 연합군은 단 하나의 진짜 경이로운 무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바로 원자폭탄이죠. 독일도 처음에는 핵 연구에서 앞서갔지만 결국 실패했거든요. 반면에 맨해튼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연합군은 전쟁을 끝내고 세계 질서를 완전히 바꿔버릴 궁극의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결국 흩어진 공상과 집중된 과학의 대결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엄청난 기술적인 투자가 왜 결국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이제 그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분더바펜 프로그램이 실패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무기들이 너무 비현실적이었고요. 설령 개발에 성공했더라도 이미 파괴된 산업 기반과 부족한 자원 때문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의 모든 무기가 전세에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 늦게 전장에 등장했다는 거죠. 하지만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가 남긴 이 말은 우리를 섬뜩하게 만듭니다. 만약 독일이 이 무기들을 6개월만 일찍 완성했다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와,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는 거죠. 네, 번개충은 게임 속 허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현실은 그 허구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기이하고 놀라웠습니다. 아이젠하워의 말처럼 만약 그들에게 정말로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줄어졌다면 역사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